누나, 이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나 돼? 이화림은 부엌에서 약과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로 들려오는 남동생 이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최소 60억은 넘지 않을까. 강남역 도보 10분 거리잖아. 여기에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조카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70억은 되겠네. 와, 진짜 대박이다. 쉬, 조용히 해. 고모 오신다. 이화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내가 직접 만든 약과야. 거실 소파에는 이정수와 그의 자녀들인 민준, 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누나, 고맙습니다. 역시 누나가 만든 게 최고지. 이정수가 약과를 집어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화림은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사람의 진심과 거짓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설 명절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요즘 다들 바쁘잖아. 무슨 말씀을요? 누나, 가족인데 당연하죠. 이화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혜원이는 요즘 어때? 직장 잘 다니고 있어? 네, 할머니.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화림은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참 힘들지. 그러게 말입니다. 누나, 누나처럼 일찍 건물 하나 사두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정수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화림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화림 여사, 1950년생, 서울 강남 한복판에 5층 건물을 소유한 75세의 독신 여성.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남동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격리 학원에 다녔습니다. 30대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고 40대에 첫 건물 지분을 샀습니다. 50대에 이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고 60대에는 건물을 재건축하며 가치를 3배로 올렸습니다. 70억. 그 숫자는 그녀의 50년 인생이 새겨진 무게였습니다. 누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병원은 자주 다니시나요? 이정수의 질문에 이화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강해. 매일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있어. 봉사요? 누나, 이제 좀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신데. 75은 요즘 젊은 나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람은 늙지 않아. 이화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문이 끝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이화림은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는 그들이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과 접시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화림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정수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식 없는 누나 유산은 장손인 우리 몫이지. 부엌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화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그녀가 배운 것은 슬픔은 감정이 아닌 정보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림은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짜, 설 연휴 이틀 전, 동생 가족 방문, 그들이 나눈 대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이화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았고 혼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수첩 한 켠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윤아. 이화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결단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화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50년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던 날, 동생 정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시절, 결혼을 포기하고 건물 계약금을 모으던 40대의 외로운 저녁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금고였구나.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화림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동생 가족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마이너스 김태준 변호사. 20년 전부터 그녀의 건물 계약과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변호사였습니다. 이화림은 휴대전화를 들고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화림입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찾아뵙고 싶은데요. 화림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건물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흘 후 이화림은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층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사님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이화림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성인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인 입양이라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신지? 아닙니다. 제 결정입니다.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이화림은 차분하게 정윤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싱글맘, 고아원 출신, 12살 딸 하은이를 키우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 5년 전 복지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 그 후로 꾸준히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그분과 따님을 제 가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김태준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사님 성인 입양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압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화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75세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싸워온 사람의 단단하고 명료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화림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윤아를 만났습니다. 윤아는 캐주얼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사님, 갑자기 급하게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화림은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이화림은 지난 설 연휴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생 가족의 방문, 그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그 후 밤새 생각한 결론. 유나 씨, 저는 유나 씨와 하은이를 제 가족으로 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건 지난 5년 동안 유나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봤기 때문이에요. 유나 씨는 저를 도와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이화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럴 자격은 제가 정합니다. 유나 씨,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가족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가족이요. 유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화림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겨울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한테 진짜 할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명절 때마다 다른 애들은 가족이 찾아왔는데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하은이한테는 그런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댈 수 있는 사람, 친정 같은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화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되지요. 그날 저녁 이화림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사님, 하은이가 너무 좋아해요. 진짜 할머니가 생긴다고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화림은 문자를 읽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동생 이정수의 전화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쳐야 했습니다. 이화림은 수첩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1단계 입양 절차 개시, 2단계 유언장 제작성, 3단계 증거 문서 정리.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밤거리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화림은 평생 혼자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킬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화림과 정윤아는 법원에 성인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75세 노인의 성인 입양, 게다가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했습니다. 가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화림의 집을 방문해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누군가에게 강요받으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 문제로 주변에서 압력을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이화림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기 불편하시겠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화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수첩에는 설 연휴 당일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이 나눈 대화 내용, 시간, 장소, 그들의 표정까지. 조사관은 수첩을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심리 평가가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이화림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5년 3월 18일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이화림은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입니다.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화림의 휴대전화에 동생 이정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요즘 법원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이화림의 손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셨어요? 유언장이라도 쓰시는 건가요?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화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법률 상담이야. 누나, 나 동생이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가 누나를 속이는 건 아닌지.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이화림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법원 근처에서 우연히 목격한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윤아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사님, 저희 쇼핑몰 고객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인데요? 제가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내용이에요. 악플이 수십 개 달렸어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 혹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유나 씨, 이화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이화림은 김태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사님, 지금 소송을 벌이면 입양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화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절차를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법원 허가만 나면 그 후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정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화림은 매번 짧게 안부만 나누고 끊었습니다. 그럴수록 정수의 목소리는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 없이 이정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화림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오늘은 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누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 걱정돼서 그래요. 이화림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화림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오직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윤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사님,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그림이래요. 첨부된 사진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끝에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림은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허가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화림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이화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나야? 엄마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유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화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정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화림은 수첩을 펼치고 마지막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화림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 만나야 할지, 누구를 부를지,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중요한 순간일수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가족을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 전화를 끊고 이화림은 동생 이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민준이, 혜원이도 함께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화림은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오후 2시 30분, 유나와 하은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현관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이화림은 아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예쁘게 입고 왔네. 유나는 이화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수와 민준, 혜원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이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이분들은 들어와. 앉아라. 이화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혜원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소개할게. 이쪽은 정유나. 내 딸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하은이. 내 손녀야.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예요? 딸이라니? 성인 입양을 했어. 법적으로 유나는 내 딸이고 하은이는 내 손녀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내 가족을 내가 정하는데 왜 너희 상의가 필요하니? 이화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유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유산. 이화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유산 얘기를 하자. 작년 설에 너희가 내 거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니?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화림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8일 오후 4시 23분. 이정수가 민준에게 물었어. 이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나 돼? 민준이가 대답했지. 60억은 넘을 거예요.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70억은 되겠네요. 이정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식 없는 누나 유사는 장손인 우리 몫이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정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농담. 이화림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5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내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결혼도 포기하고 돈을 모았어. 이 건물 한 채가 그냥 생긴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언젠가 죽으면 돈이 굴러들어올 금고였지. 누나, 하지만 유나는 달랐어. 이화림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5년 동안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외로운 할머니로 봐줬어. 하은이는 나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 나는 그게 필요했어. 이정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누나, 피부치를 두고 남을 들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이화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어. 인지, 기능 정상, 판단 능력 정상, 강요나 사기의 흔적 없음. 여기 진단서가 있어.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썼어. 공증까지 끝났고 내 재산 전부는 유나와 하은이에게 간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화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송해라. 하지만 그러면 법정에서 이 수첩이 증거로 제출될 거야. 너희가 노인의 죽음을 기다리며 유산을 계산했다는 기록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룰지 상상이 되니?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이화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가봐라. 이정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이화림과 유나, 하은이만 남았습니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이화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화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진짜 괜찮아. 유나가 이화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화림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화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가족이 떠난 후 이화림의 집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와 하은이가 짐을 싸서 이화림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화림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화림은 침대에 앉아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시금치나물 했어요. 이화림은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아침. 그녀는 50년 동안 혼자 먹던 아침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던 텅 빈 식탁.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맛있다. 유나야, 요리 솜씨가 늘었네.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약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이화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봄이 깊어갔습니다. 이화림은 유나에게 건물 관리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검토하는 법, 세입자와 소통하는 요령, 건물 유지보수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유나가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화림은 웃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40대에 이 건물 샀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밤새 공부하고 실수하고 그랬지. 정말요? 그럼. 한 번은 계약서의 날짜를 잘못 써서 한 달치 월세를 못 받은 적도 있어.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도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사람은 다 실수해.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거야. 이화림은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배워. 시간은 충분해. 하은이는 주말마다 이화림의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 이화림이 20년 넘게 갖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제라늄, 로즈마리, 작은 레몬 나무. 할머니, 이 꽃은 뭐예요? 이건 제라늄이야. 할머니가 50대 때 처음 심은 거야. 와,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렇지. 이 꽃이 할머니 외로울 때 많이 위로해줬어?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꽃 심어도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봐. 하은이는 해바라기 씨앗을 골랐습니다. 이화림은 아이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손과 주름진 손이 나란히 흙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꽃이 펴요? 여름쯤이면 필 거야. 기다려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화림은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 쪽에서 연락 오는 거 없어요? 이화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야. 혹시 마음이 아프시진 않으세요? 이화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프지. 정수는 내 동생이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그런데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해. 정수는 나를 금고로 봤어. 그건 정수의 선택이었어. 나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가족을 선택했어. 그건 내 선택이야. 유나는 이화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할게요. 후회 안 하시게. 이화림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후회 없어. 여름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심은 해바라기가 베란다에서 활짝 피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해바라기 폈어요. 진짜 폈어요. 하은이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이화림은 천천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꽃은 아이의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잘 키웠네. 우리 하은이가. 할머니가 물 주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화림은 해바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꽃과 같다고. 누군가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 어떤 환경에서든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하은아, 사진 찍어요. 해바라기 앞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이화림은 가운데, 유나와 하은이가 양옆에.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한 장 더요. 할머니, 웃으세요. 이화림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화림의 76번째 생일날, 유나와 하은이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풍선이 달려 있었고, 식탁에는 미역국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유나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화림은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은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마이너스 하은. 이화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해바라기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화림은 액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7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건물, 재산, 사회적 인정. 하지만 이 작은 그림 한 장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이게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림은 거실 창가에 앉아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이 도시에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을 키우고 밤낮으로 일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도 멀어지고 오직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70억 원. 하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가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탐욕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화림은 창가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그림.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유나와 하은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화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70억 원 자산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유나가 배울 건물 관리 기술, 하은이가 다닐 학교, 세 사람이 함께 보낼 시간. 이화림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5년 동안 그녀는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한 선택은 부동산 투자도 건물 재건축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화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유나와 하은이와 함께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선택한 가족이니까요.